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라는 말과 함께 그럴싸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믿게 되는 거요. SNS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문구만 봐도 일단 공유부터 하게 되는 거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이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들, 정말 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2024년 언론 혁신상을 수상한 스페인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 키코 야네라스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면 살인사건이 증가한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통계를 보고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흉폭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웃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이런 식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거죠. 실제로는 기온이라는 제3의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밖에 더 많이 나오니까 범죄도 증가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큼은 편향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속지만 나만큼은 객관적이라고 믿죠. 이게 바로 메타 편향입니다. 편향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편향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가장 굳게 믿는다고요. 500년 전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지는 우리를 대담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이 제시하는 8가지 규칙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규칙, 세상의 복잡성을 인정하라.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만 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죠. 저렴한 제품 사고,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연루된 탓에 책임을 가볍게 넘겨버리기 쉽다. 그러나 세상이 위기에 거듭 빠져드는 현실의 궁극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규칙, 수치로 사고하라. 데이터가 현대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과학의 기본 요소였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이었어요. 다만 지금은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는 진실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그것 자체로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뒤에 숨은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 표본의 편향을 막아라. 사람들은 표본의 크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3건을 조사한 결과와 1만 건을 조사한 결과를 똑같이 여기죠. 하지만 표본의 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표본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낮고 결과도 쉽게 요동치거든요. 네 번째 규칙, 인과관계의 어려움을 수용하라. 아까 아이스크림 이야기 기억나시죠? 저자는 통계학의 거장 메겔리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떠한 통계 기법도 원인 추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통계 기법은 연관성만을 이해할 뿐이다. 현재로서 인과성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다. 다섯 번째 규칙, 우연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핫핸드 신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농구에서 슛이 계속 들어가면 손이 뜨겁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연속으로 성공하면 다음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믿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그냥 우연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과거의 운이 어떠했든 앞으로는 평범한 운을 기대하는 편이 옳다. 운은 과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냉정한 진실입니까? 여섯 번째 규칙, 불확실성을 예측하라.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확률적인 우주에 던져진 결정론적 존재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해요. 그런데 뇌는 왜 이렇게 확실성을 갈구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우리 뇌는 확신이 없다면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듯 확실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된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잘못된 확신이라도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일곱 번째 규칙, 딜레마에도 균형을 유지하라. 저자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거친 바다에서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파도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영을 금지할까요?
어느 날 밤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고성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할까요? 이게 바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자 완벽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딜레마입니다. 자유와 안전,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8번째 규칙, 직관을 맹신하지 말라. 톰과 린다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린다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고 질문을 던져요.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페미니스트 은행원일 확률이 높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페미니스트 은행원은 은행원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절대로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직관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통계는 다 거짓말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훨씬 더 깊고 인간적입니다. 에필로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간적 이성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향한 고려 없이는 인간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데이터와 통계의 냉정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학은 일부 사람에게만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학습으로 익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문과형 인간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소리도 처음에는 옹알이로 시작했잖아요.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도구적 이성을 넘어서라. 숫자와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인간을 지배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인간의 이성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성이 단순히 효율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인간 소외와 비인간화라는 역설을 낳았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정리하자면 직관과 객관은 2026년 1월 14일 오픈도어북스에서 출간된 인문교양서입니다. 통계학과 사회학, 그리고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입문자, 언론인과 콘텐츠 제작자,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고 싶은 모든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364쪽 분량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경성대 조재근 교수, 그리고 옥스퍼드의 경제학자 맥스 로저까지 강력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데이터나 통계에 속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